안녕하세요. 시니어 지혜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나이에 아직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요? 어쩌면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 나도 아직도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잘 아는 67세 김 여사님이 계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분이죠. 자식 뒷바라지, 시부모님 봉양, 손주 돌봄까지.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이제는 다 해냈는데 정작 저 자신은 어디 있나요? 그 순간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 여성들은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60세를 넘으면 인생이 끝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후기 성인기의 재구성. 쉽게 말해서 이제야 비로소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황금기라는 뜻이에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진짜 자유의 시간이 열린 거죠.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답해보세요. 1. 체중은 그대로인데 예전보다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약해진 것 같나요? 2.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중간에 쉬게 되시나요? 3. 의자에서 5번 연속으로 일어났다 앉기가 어려우신가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변화의 신호가 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 아버지도 예전엔 비슷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다 초록불이 끝나버려서 중간에 서성이신 적도 많았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불과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 식단, 생활태도, 마음가짐을 실천하시면서 지금은 집 근처 야산까지 거뜬히 오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이가 원인이 아니라 습관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 덕분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는 더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 아셨나요?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되는 태도와 습관, 더 이상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관계와 부담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옵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평생 동안 가족, 친척, 이웃까지 다 챙기며 살았던 분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늘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과감하게 몇 가지를 그만두셨어요. 억지로 참석하는 모임, 불필요한 물건 쌓아두기, 젊어 보이려는 과한 치장. 그 대신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걸 시작하셨어요. 이제야 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신 이 말이 지금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남들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나는 사라졌던 순간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지혜로운 여성들이 더 이상 하지 않는 10가지를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를 내려놓는 순간 인생은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단순히 기분 좋은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삶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첫째, 젊음을 쫓지 않고 지금의 나를 사랑하기.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젊음을 쫓지 않고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름을 없애고 염색으로 흰머리를 감추면서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시죠. 하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거울 속 주름이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와 미소에서 나옵니다. 제가 만난 72세 김영자 어르신은 늘 젊어 보이려 노력하셨어요. 한 달에 2번 염색하고 비싼 피부과 시술도 꾸준히 받으셨죠. 그런데 손녀 결혼식 날 들은 말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할머니, 오늘 너무 예쁘세요. 웃는 모습이 정말 따뜻하세요. 영자 어르신은 그날 깨달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주름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미소였다는 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젊음을 쫓는 대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각 방법마다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1. 음발을 멋스럽게 살리는 그레이 헤어스타일. 첫 번째는 머리색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멋으로 살려내는 방법입니다. 흰머리를 단순히 늙음의 표시로 보지 말고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용실에서 그레이 헤어컷을 요청하시고 음발 전용 샴푸를 사용하면 훨씬 세련된 광택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68세 정순자 어르신은 음발을 짧게 커트하고 작은 귀걸이를 매치했는데 주변에서 여배우 같다는 칭찬을 들으셨습니다. 이처럼 음발은 단점이 아니라 새로운 개성이 될 수 있습니다. 2.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미소 연습하기. 2번째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바로 미소 연습이에요. 얼굴 근육도 꾸준히 움직여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세수한 뒤 거울 앞에서 30초 동안 활짝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웃는 동작을 할 때도 뇌에서 엔도르핀,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70세 장미숙 어르신은 3개월간 이 습관을 실천한 뒤 손주가 할머니는 왜 항상 기분이 좋아 보여? 라고 말해줬다고 해요. 웃음이야말로 최고의 화장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3. 검은색 대신 화사한 색 1가지 더하기. 3번째 방법은 옷차림에 관한 팁입니다. 나이가 들면 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회색, 검정, 베이지 같은 무채색 옷만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얼굴이 더 칙칙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땐 전체적인 옷은 평소대로 입되 스카프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중 하나만 화사한 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66세 이미자 어르신은 딸이 선물한 빨간 스카프를 두르셨는데 가족 모두가 엄마 훨씬 젊어 보여요. 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4. 노트에 내 나이의 장점 3가지 기록하기. 4번째 방법은 생각을 바꾸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든다는 걸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만 사실 장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다림을 아는 인내, 돈보다 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 그리고 세상의 깊이를 보는 통찰 같은 것들이죠. 매주 한번 노트에 내 나이의 장점 3가지를 적어보세요. 71세 오연주 어르신은 이렇게 기록해두고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펼쳐본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나이가 내 약점이 아니라 자산이구나 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된다고 해요. 5. 필터 없는 사진으로 지금의 나 남기기. 마지막 5번째 방법은 요즘 세대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바로 필터 없는 사진을 남기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 주름을 없애고 피부를 매끈하게 만드는 필터를 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건 꾸밈 없는 내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은 가족과 함께 있는 자연스러운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75세 강순옥 어르신은 손녀와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그대로 찍어 앨범에 남겼는데 손녀가 할머니,
이런 모습이 제일 좋아요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야말로 가장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젊음을 쫓는 대신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순간, 오히려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됩니다. 흰머리도, 주름도, 미소도 모두 내가 살아온 자랑스러운 이야기예요. 진짜 아름다움은 화장품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미소와 삶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둘째, 집안의 비움, 마음의 비움. 두 번째는 바로 비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 물건이 쌓이지 않나요? 옷장에는 안 입는 옷이 가득하고 거실 한쪽에는 언젠가 읽으려고 사둔 잡지가 쌓여 있죠. 그런데 그 물건들이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건을 비운다는 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내 삶에 새로운 여백과 기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68세 이정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어르신의 집에는 쓰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잡지, 이제는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 선물 받았지만 한 번도 쓰지 않은 식기 세트까지. 집은 점점 좁아지고 마음도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건을 정리하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온다는 책을 읽고 조금씩 버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망설여졌지만 하나 둘 정리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집이 넓어졌을 뿐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고 잠도 더 잘 오더라는 거예요. 비움은 단순히 물건을 없애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집안의 비움, 마음의 비움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5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점점 생활에 스며들도록 해보세요. 1. 하루 10분 서랍 하나만 정리하기. 정리를 시작하려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어디서부터 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입니다. 처음부터 집 전체를 정리하려고 하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10분만 시간을 내서 서랍 하나만 정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엌 서랍에 오래된 비닐봉지와 쓰지 않는 주방 도구가 있다면 오늘은 그것만 정리하세요. 작게 시작하면 성취감이 생기고 그 에너지가 다음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2. 1년 동안 안 쓴 물건은 고마웠다 말하고 떠나보내기. 우리 뇌는 가진 걸 잃는 걸 더 아까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어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럴 땐 물건에게 고마웠다라고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 3년 전 산 원피스인데 단 한 번도 안 입었다면 내 젊은 시절 설레는 마음을 담아줘서 고마웠어 라고 말하고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의식을 주면 죄책감 없이 정리할 수 있고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3.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사진으로 남기기. 추억 때문에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쓰던 장난감, 오래된 편지, 여행에서 사온 기념품들. 이럴 땐 사진으로 남기세요. 물건은 사라지지만 추억은 사진 속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에서 산 작은 소품을 정리하기 전 사진으로 찍어 앨범에 저장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공간은 가벼워지고 추억은 더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4. 입지 않는 옷은 기부박스에 담아 나눔하기. 옷장 정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거의 입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땐 기부박스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잘 입히지 않는 겨울 코트를 깨끗이 세탁해서 기부단체에 보내는 겁니다. 그 옷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이 되고 나에게는 공간과 마음의 여유가 됩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 훨씬 의미 있게 다가올 거예요. 5. 빈 공간을 억지로 채우지 않고 여백 그대로 두기.
정리를 끝낸 후 또다시 무언가로 공간을 채우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백은 그냥 두는 게 중요합니다. 빈 공간은 단순히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와 기회가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거실 한쪽을 비웠다면 화분 하나만 두고 여백을 남겨보세요. 그 여백 속에서 마음이 더 차분해지고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집안에 쌓인 물건을 비우면 단순히 공간이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가벼워지고 삶도 훨씬 단순하고 행복해집니다. 비움은 결국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작은 서랍 하나라도 정리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셋째, 남의 갈등에 끼어들지 않기. 세 번째 주제는 남의 갈등에 끼어들지 않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 친구, 이웃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 사이, 친구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내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꼭 기억해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갈등에 내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었을 때 관계가 더 나아지기도 합니다. 70세 김정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추석 명절,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제사 비용 문제로 크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늘 그랬듯 김 어르신은 중간에서 양쪽을 달래며 해결하려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어른이니 직접 이야기해서 풀어라. 엄마는 차 한잔 하겠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서로 언성을 높이던 두 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대화를 이어갔고 결국 사과하고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정희 어르신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모든 걸 해결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갈등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갈등 개입에서 벗어나면서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리한 5가지 지혜로운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내 몫과 내 몫을 구분하기. 갈등 상황이 생기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문제는 내 몫일까? 아니면 상대방이 해결해야 할 몫일까? 예를 들어 자녀 부부가 집안의 분담으로 다툴 때 부모가 개입해서 누구 편을 드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2. 지켜보기에 힘 배우기. 갈등이 생기면 바로 개입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겁니다. 처음엔 불안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조정됩니다. 손주들이 장난감을 두고 싸울 때 바로 중재하지 말고 5분만 지켜보세요. 그 사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순서를 정하거나 양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개입 대신 공감만 건네기. 꼭 무언가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마음이 이해된다라고 공감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대는 스스로 해결할 힘을 얻게 됩니다. 친구가 가족과 갈등이 있다고 털어놓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 상황이 힘들었겠다. 내 마음이 이해돼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4. 에너지와 감정을 아껴 쓰기. 중재자로 나서면 결국 내 감정이 가장 지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오히려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내 감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동네 모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저는 의견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감정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습니다. 5. 도움을 요청받을 때만 개입하기. 마지막으로
갈등에 개입해야 한다면 반드시 요청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좋습니다. 자녀가 직접 엄마 조언이 필요해요라고 말할 때 개입하면 효과가 있지만 요청하지 않았는데 나서면 간섭이 됩니다. 즉, 상대가 손 내밀 때만 잡아주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평생 가족과 이웃을 위해 애써 오셨죠. 하지만 이제는 나의 평안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갈등에 개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었을 때 갈등은 더 빨리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중재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관찰자로서 서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평온하게 만들 것입니다. 넷째, 의무적인 약속 줄이기.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의무적인 약속 줄이기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이제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모임을 안 가면 서운해하겠지, 이 약속을 빠지면 예의가 아니지라는 생각에 억지로 일정을 채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억지로 나가는 모임을 줄이고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65세 최은자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은자 어르신은 달력이 늘 빽빽했습니다. 매주 경로당 모임, 동창회, 친목회, 동네 반상회, 심지어 가고 싶지 않은 부고 자리까지도 빠짐없이 참석하셨죠. 하지만 문제는 늘 피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은 다 지켰는데 정작 본인은 기력이 떨어지고 즐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자야, 넌 왜 항상 피곤한 얼굴이야? 즐겁자고 모이는 건데 너는 늘 지쳐 보여. 그때 문득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해야 해서 가는 약속은 나를 지치게 할 뿐, 나도 상대도 진정한 즐거움이 없다는 거요. 그 이후 은자 어르신은 의무적인 모임은 과감히 줄이고 대신 산책, 독서,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놀랍게도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고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진실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의무적인 약속에서 벗어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정리한 5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약속 전 2가지 질문하기. 약속이 생겼을 때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첫째, 이 약속이 나를 기쁘게 할까? 둘째, 지금의 내가 감당할 에너지가 있을까?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정중하게 사양하세요. 몸이 피곤한데도 친구 생일 모임에 억지로 나가는 것보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못 가. 미안해. 대신 다음 주에 따로 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2. 선택적 참석의 원칙 세우기. 모든 모임에 다 가려 하지 말고 정말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만 선택하세요. 한 달에 모임이 6개라면 그중 나에게 의미 있는 2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줄입니다. 70세 이순자 어르신은 한때 일주일에 4번씩 모임을 나갔다가 건강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이후 모임을 절반으로 줄였더니 체력도 회복되고 오히려 만남이 더 즐겁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3. 나만의 시간을 달력에 먼저 적기. 남들과의 약속 전에 내 시간을 먼저 정하세요. 매주 화요일 오전은 독서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는 걷기 운동. 일정표에 미리 기록해 두면 누군가 약속을 잡자고 해도 그날은 이미 일정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연습입니다. 4. 미안해하지 않고 거절하는 연습. 많은 분들이 약속을 거절할 때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냅니다. 하지만 사실 거절은 죄가 아닙니다. 그날은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이렇게 차분히 말하면 상대도 대부분 이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용적이라고 합니다. 5. 소규모 깊은 만남을 즐기기. 의무적인 대규모 모임보다 진짜 나누고 싶은 사람과의 소규모 만남이 훨씬 큰 만족감을 줍니다. 큰 동창회 대신 절친 23명과 집에서 차 한잔 마시기 같은 만남이죠. 66세 김미정 어르신은 대규모 모임에서는 겉돌기만 했는데 소규모 모임에서는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어 훨씬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을 위한 약속보다 나를 위한 시간을 선택할 때입니다. 억지로 나가는 모임은 나를 지치게 할 뿐, 진짜 관계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달력에 내 시간을 먼저 적어두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만남만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5째, 완벽주의 내려놓기. 5번째 주제는 완벽주의 내려놓기입니다. 우리 세대 여성분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 또 사회적 역할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음식 하나, 집안 청소 하나, 심지어 옷차림까지도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스스로에게 주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완벽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순간을 즐길 때 비로소 행복하다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여성들이 깨닫는 삶의 태도입니다. 70세 윤정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추석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집안의 주인공은 늘 윤 어르신이었습니다. 전날부터 밤새 전을 부치고 나물 반찬을 하나하나 색깔 맞춰 담고 잡채 당면의 길이까지 똑같이 맞추셨죠. 하지만 정작 당일에는 웃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식지는 않았는지, 상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마음 졸이며 부엌과 거실을 계속 오가느라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자리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다가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음식보다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좋아요. 그날 이후 윤 어르신은 완벽한 음식 대신 함께 즐기는 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는 단순해졌지만 웃음과 대화는 오히려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삶을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까요? 제가 정리한 5가지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1. 80%만 해도 괜찮다 규칙. 무엇이든 100%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80%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청소를 하다가 힘들면 80%까지만 하고 쉬세요. 손님이 와도 티는 잘 안 납니다. 대신 내 건강은 지킬 수 있습니다. 2. 사람은 음식보다 웃음을 기억한다. 명심하기. 모임에서 기억되는 건 음식의 간이 아니라 대화의 즐거움입니다. 손님이 오면 5가지 반찬 대신 2~3가지만 준비하고 그 대신 차를 마시며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70세 이화자 어르신은 반찬을 줄였더니 오히려 오늘은 어머니랑 더 오래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3. 작업 나누기 실천하기. 모든 걸 혼자 다 하려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조금씩 부탁하세요. 가족 모임을 할 때 밥은 내가 하고 국은 딸에게, 디저트는 며느리에게 부탁하는 식입니다. 완벽주의는 내가 다 해야 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지만 나누면 오히려 더 따뜻한 시간이 됩니다. 4. 불완전한 나를 인정하기. 주름이 있으면 안 된다. 음식을 태우면 안 된다. 옷은 꼭 단정해야 한다. 이런 압박을 내려놓으세요. 국이 조금 짜졌다면 오늘은 소금이 마음을 더 많이 따라왔네 라고 농담하며 웃어넘기는 겁니다. 작은 실수를 인정할 때 오히려 인간적 매력이 더 드러납니다. 5. 즐거움 우선 리스트 만들기. 일을 하기 전에 즐거움이 먼저인지
완벽함이 먼저인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손님 초대 전날 집안 청소와 음식 준비로 지칠 것 같다면 반은 포기하고 대신 즐겁게 차를 마시며 담소 나누는 시간을 택하세요. 결국 사람들은 완벽한 집안이 아니라 함께 웃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완벽해야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더 따뜻하고 편안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제는 완벽한 음식보다 따뜻한 대화를, 완벽한 집안일보다 내 마음의 여유를 선택하세요. 완벽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삶은 더 가볍고 즐거워집니다. 여섯째, 건강관리 미루지 않기. 여섯 번째 주제는 건강관리 미루지 않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지. 병원 가기 귀찮아. 이 정도는 그냥 참고 살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병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건강은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72세 박순례 어르신은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러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고혈압과 협심증이 심각한 상태였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기 검진만 받으셨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건강을 미루는 대신 매일 작은 습관으로 몸을 돌보며 지내셨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60대 때보다 더 활력이 넘치신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건강관리 미루기를 멈추고 지금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작은 증상도 바로 확인하기. 가슴이 답답하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하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가볍게 어지러움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혈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2. 정기 건강검진은 의무로 두기.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기 건강검진 꼭 챙기셔야 합니다. 2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 1년에 한 번 혈액 검사와 흉부 X-레이. 정기 검진으로 초기 암이나 심장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세 이영희 어르신은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정기 검진에서 초기에 위암이 발견되어 간단한 시술만으로 완치하셨습니다. 검진은 번거롭지만 내 생명을 지켜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3. 매일 20분 움직이기 습관 만들기. 운동은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20분만 꾸준히 움직이면 됩니다. 집 앞 공원을 걷기, 가볍게 스트레칭, 손주와 함께 간단히 춤추기.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큰 운동보다 꾸준한 작은 움직임이 훨씬 중요합니다. 4. 전통 발효식품과 단백질 챙기기. 먹는 것이 곧 건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과 발효식품을 챙겨야 합니다. 된장국,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지켜주고 두부, 달걀, 콩,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은 근육을 지켜줍니다. 나는 많이 안 움직이니까 단백질이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움직임이 줄수록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기. 많은 분들이 내일부터 조금 있다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만이라도 짠 음식 대신 담백하게 먹기. 오늘부터 계단은 한 층만 걸어 올라가기. 오늘부터 자기 전에 스트레칭 5분 하기. 작은 실천이 쌓여서 내 몸을 바꾸고 내 삶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건강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말고 정기 검진으로 미리 확인하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건강을 챙기는 건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내 삶을 길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7째, 독이 되는 관계 정리하기. 7번째 주제는 독이 되는 관계 정리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 쓸 시간이 아니라 나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사람에게 써야 한다는 것을요. 70세 김순자 어르신은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그 친구는 불평불만, 다른 사람 험담, 끝없는 비교를 하며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죠. 순자 어르신은 그래도 오래된 친구니까라는 이유로 계속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어르신이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 그냥 쉬어. 그 순간 순자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시간을, 내 열정을 빼앗고 있구나.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 이후로 순자 어르신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대신 새로운 동아리에서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삶이 훨씬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에너지 노트 작성하기. 만난 뒤 기분이 좋아지는지 무거워지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일기장에 오늘 미순과 만나고 난 뒤 기분 마이너스 20점, 피곤함 상승. 반대로 오늘 영애와 통화 후 기분 30점, 활력 상승. 이렇게 기록하면 어떤 관계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2. 거리두기는 조금씩 단계적으로. 오래된 인연을 한 번에 끊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서서히 거리를 두세요. 모임 참석을 줄이고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만 답하기, 만나도 시간을 짧게 하기.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됩니다. 3. 긍정적인 사람과 새로운 연결 만들기. 관계를 끊기만 하면 공허할 수 있습니다. 대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서 모임, 그림 교실, 봉사활동 같은 곳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기. 한 어르신은 탁구 동호회에 나가면서 30년 지기 친구보다 동호회 친구들이 더 나를 응원해 준다고 하셨어요. 4. 내 감정 표현 연습하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싫은 소리를 못해서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요즘 조금 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내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힘들어져. 그래서 자주 못 만날 것 같아. 이렇게 내 감정을 존중하면서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내가 소중하다는 선언하기. 관계를 정리하는 건 상대방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내 시간을 소중히 쓸 권리가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이 작은 선언이 마음의 죄책감을 줄이고 결정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독이 되는 관계는 오래될수록 끊기 힘들지만 끊어야만 새로운 관계가 들어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 대신 나를 채워주고 지지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남은 인생은 내 마음을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 쓰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웃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관계만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8째, 새로운 도전 포기하지 않기. 8번째 주제는 바로 새로운 도전 포기하지 않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지금 시작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세 이후야말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 뇌와 마음을 젊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65세 이영희 어르신은 평생 가정과 일을 돌보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수채화 교실 안내문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릴 때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지금이라도 해볼까?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면 어쩌지? 하지만 용기를 내서 등록했고 첫 작품을 완성했을 때 느낀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전시회에도 참가하고 손주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며 인생이 훨씬 풍성해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기. 처음부터 큰 도전은 부담스럽습니다. 매일 영어 신문 읽기보다 하루에 영어 단어 3개 외우기, 마라톤 완주보다 하루에 10분 걷기. 작은 성취가 쌓이면 자신감이 커지고 어느 순간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2. 나 혼자 말고 함께 배우기.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도전은 훨씬 쉬워집니다. 친구와 함께 요가 수업 등록, 손주와 함께 스마트폰 사진 찍기 배우기. 배움이 곧 새로운 인간관계가 되고 그 관계가 또 다른 즐거움으로 이어집니다. 3. 나이와 비교하지 않기. 젊은 사람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70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한 분이 2년 만에 작은 무대에 섰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4. 배움 자체를 즐기기. 잘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으세요. 수채화를 그리다 색이 번져도 요리를 하다 모양이 안 예뻐도 괜찮습니다. 결과보다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핵심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며 몰입할 때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5. 나만의 기록 남기기.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기록을 남기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블로그에 하루 한 줄 일기 쓰기, 사진으로 작품 찍어두기, SNS에 오늘의 도전 올리기.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눈에 보이고 성취감도 커집니다. 여러분, 나이는 도전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시작점입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발 내딛는 순간 내 삶은 어제보다 젊어지고 내일보다 빛나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을 젊게 만드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9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9번째 주제는 바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내가 이 옷 입으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나이 들어서 이런 걸 하면 젊어 보이려는 거라고 할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선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70세 김정순 어르신은 늘 무채색 옷만 입으셨어요. 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화려한 옷은 꿈도 못 꾸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선물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외출해 보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남들이 쳐다보는 것 같아 불안했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만난 친구들이 어머, 오늘은 정말 화사하시네요. 라며 칭찬을 한 거예요. 그 순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를 생각하느라 정작 나는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있었구나. 그 후로 정순 어르신은 매주 작은 변화에 도전했습니다. 컬러풀한 스카프를 둘렀고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즐겼고 문화센터 라인댄스 수업에도 참여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눈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더 편하게 대하더군요. 그렇다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나를 위한 패션 선택하기. 옷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내 기분을 위한 것입니다. 평소 무채색 옷만 입었다면 스카프나 액세서리 하나를 화사한 색으로 바꿔보세요. 66세 박선영 어르신은 빨간 신발 하나로 기분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서 입는 것이 결국 나를 가장 돋보이게 만듭니다. 2. 혼자 하는 시간을 즐기기. 혼자 카페에 가거나 혼자 여행을 가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입니다. 가까운 도서관에서 혼자 책 읽기, 동네 카페에서 나만의 시간 갖기, 공원 산책하기. 68세 최미자 어르신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혼자 영화 보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하세요. 3. 솔직한 말하기 연습. 남에게 잘 보이려고 네, 알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내 마음은 계속 쌓입니다. 작게라도 내 의견을 솔직히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워요. 저는 이 색깔이 저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표현이 쌓이면 스스로 당당해집니다. 4. 비교 대신 나의 기록 남기기.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하루에 걸은 걸음수 기록하기, 오늘 기분을 10점 만점으로 매기기, 작은 성취 적어보기. 71세 이연주 어르신은 오늘은 15분 더 걸었다는 기록 하나로 자신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 를 나는 뭘 원할까? 로 바꾸기. 선택의 순간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대신 나는 이걸 했을 때 즐겁고 편안할까? 파마를 하고 싶을 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대신 내가 더 마음에 들까? 를 묻는 거예요. 이 간단한 전환만으로도 훨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던 시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안한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그 순간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진짜 나답게 사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야말로 60세 이후 여성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10번째, 나이 드는 두려움 내려놓기. 10번째 주제는 나이 드는 두려움 내려놓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든다라는 말을 들으면 주름, 흰머리, 체력 저하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올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나이를 숨기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쌓이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WHO에서도 노화는 단순한 신체적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발달이라고 말합니다. 나이 드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72세 박은자 어르신은 한동안 생일이 다가오는 게 싫었다고 합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체력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주름은 내가 수천 번 웃었던 흔적이고 이 흰머리는 내가 살아낸 시간의 증거구나. 그 후로 은자 어르신은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좋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이 드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인생의 다음 장을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름을 삶의 훈장으로 받아들이기. 주름은 숨겨야 할 결점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의 기록입니다. 옛 눈가의 잔주름은 수없이 웃었던 흔적, 이마에서는 깊이 생각하고 노력했던 증거.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건 내 인생의 훈장이다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나이 드는 두려움을 긍정으로 바꿉니다. 2. 나이 숫자보다 오늘 하루에 집중하기.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건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나는 70세야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은 30분 산책했다. 오늘은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의 성취에 집중하면 나이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3. 세대와 어울리며 젊은 에너지 받기.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상과 단절될까 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젊은 세대와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손주와 스마트폰 기능 배우기, 청년들과 봉사활동하기, 동네 작은 카페에서 대학생들과 책 모임 참여하기. 세대와 섞이는 순간 우리는 나도 여전히 성장 중이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4. 나만의 새로운 도전 리스트 작성하기. 나이를 이유로 미루던 것들을 리스트로 적어보세요. 하고 싶었던 여행지, 배우고 싶은 악기, 도전하고 싶은 운동,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행하세요. 실천할 때마다 나이는 장벽이 아니라 기회의 시작이라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5. 감사일기로 두려움 줄이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손주가 전화해줬다. 내가 건강하게 걸었다. 이런 작은 감사가 모여 나이 듦을 두려움이 아니라 선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나이 듦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성취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쌓아왔고 여전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름도 흰머리도 인생의 모든 흔적이 나를 더 빛나게 하는 자산입니다. 이제는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껴안으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자유롭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지혜로운 여성들이 하지 않는 10가지를 하나하나 나눴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1. 젊음을 쫓는 대신 지금의 나를 사랑하기. 2. 집안의 비움이 곧 마음의 비움으로 이어지기. 3. 남의 갈등에 불필요하게 끼어들지 않기. 4. 의무적인 약속에서 벗어나 진짜 하고 싶은 일 선택하기. 5.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순간의 즐거움 누리기. 6. 건강관리 미루지 않고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기. 7. 독이 되는 관계에서 거리를 두고 평안을 지키기. 8.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워가기. 9. 남의 시선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10.
나이 드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성취로 받아들이기. 이 10가지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제가 아는 69세 한선옥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선옥 어르신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이 드는 건 서글픈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주름이 늘어나는 게 싫어서 매달 미용실에 가셨고, 집안은 쓰다 버린 물건들로 가득했고, 늘 가족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다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무겁고 마음도 지쳤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를 덜어내고 진짜 나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그 한 문장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부터 선옥 어르신은 매일 서랍 하나씩 비우기 시작했고, 억지 모임 대신 좋아하는 수채화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은발을 그대로 두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카프를 하면서 당당하게 외출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드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옥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면서 이제야 자유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더 이상 굴레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몇 가지 제안 드릴게요. 1. 거울 앞에서 미소 짓기. 오늘 밤 세수 후 거울 보며 고생 많았다. 오늘도 수고했다라고 말해보세요. 2. 집안의 서랍 하나 비우기. 큰 정리 말고 작은 서랍 하나만 비워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3. 의무 대신 기쁨 선택하기. 내일 일정에서 하기 싫은 약속이 있다면 정중히 거절하고 대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세요. 4. 새로운 도전 메모하기. 오늘 영상 보며 떠오른 언젠가 하고 싶었던 것을 노트에 적어두세요. 내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감사 일기 쓰기. 오늘 밤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하루를 버틴 내 몸, 따뜻한 차 한 잔.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나 자신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이 5가지만 해도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20대의 젊음이 아름답듯 60대 이후의 삶은 그 자체로 빛나는 황금기입니다. 우리가 주름을 감추려 하지 않고, 물건을 붙잡지 않고,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간다면 우리의 노년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영상 속 10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과 용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에게 공유하는 순간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볼까요?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늘 나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